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제가 오늘 LG CNS 흐름 뭐 나쁘지 않아요. 뭐 2% 하락하고 있는데 최근에 상승 나왔던 거 생각을 하면 뭐 이 정도 하락은 아무것도 아니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30%가 금방 올랐다가 그죠? 여기서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구간 이 76,000원 구간을 때려줌으로써 76,000원까지 뭐가 끝났다? 물량 장악 끝났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물량 장악이 현재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76,000원 구간까지 물량 장악이 끝났다라는 건 이 구간 위쪽으로 모여 올릴 생각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여기까지 물량을 장악을 시켜 놓은 다음에 뭐 하는 거다? 흔드는 단계에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블락딜을 2번 정도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크리스탈 코리안 유한회사 있죠. 얘네가 이 작년 8월부터 블락딜을 진행을 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블락딜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첫 번째 시간외에서 540만 주. 이거 우리가 메모장에 잠깐 써볼까요? 자, 보시면은 자, 크리스탈 유한회사 540만 주 주당 64,400원 그죠? 이렇게 써놓고 우리 다음에 또 블락딜 했을 때 언제인지 봅시다. 자, 그 다음 블락딜 했을 때가 보시면은 자, 얼마요? 740만 주 그쵸? 자, 그 다음이 740만 주 만주 주당 6만원. 그러면 평균 단가 얼마일까요? 평균 단가 대략 61,500원 정도 평균 단가 되겠죠? 평단 1280만 주. 자, 그죠? 금액으로 따지면 7200억 7800억 7800억 정도 이거 될 겁니다. 맞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일단 보고 나서 또 뭘 볼 거냐면 이제 크리스탈 유한회사의 지분율을 또 볼 거예요. 지분율 몇 프로 남았어요? 8% 남았죠. 그럼 추가 블락딜 할까요? 안 할까요? 추가 블락딜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아마 블락딜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지분율을 4.9% 밑에, 그러니까 5% 미만으로, 최대 주주 공시가 이제 5% 미만이면 공시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350만 주 정도만 블락딜 할 가능성이 높아요. 나머지 지분은 어떻게 4.8% 정도는 남긴 다음에 여기 최대 주주 명단에 사라지겠죠. 왜? 이제 의무 5% 이상 없으면 공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땐 요거 2월달에 블락딜 할 수 있거든요. 2월달 우리가 CNS 공시를 잠깐만 가면 과거에 상장될 때 잠깐 보면 자, 여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KB증권 LG CNS가 지난해 2월 상장한 이후 우리 사주 조합 물량과 2대 주주인 맥쿼리 자산운용의 보유의 수가 올해 2월에 해제되는 일정이라며 주가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이번 연도 2월에 또 블락딜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 블락딜 마지막 한 방이 저점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블락딜이 나올 만한 구간대가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구간에서 블락딜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주고 실망감을 주는 거예요. 지금 개인 투자자가 많이 물려있는 구간대가 거의 한 지금 구간, 이 구간에 많이 물려있을 거고 이 위쪽으로는 한 76,000원 구간에 많이 물려있을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지금 CNS 투자 중에 물린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자리는 물을 탈 만큼 탔고 대부분 사람들 평단가가 왔다 빠진 자리예요. 그러니까 CNS 주주들이 지금 겪는 구간은 최근에 자기의 평단까지 왔다가 약손실 구간이나 또는 평단가 근처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이다가 여기서 누구예요? 맥쿼리 크리스탈 코리안 유한회사의 블락딜이 한 번 더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하락을 하겠죠. 그죠? 근데 그 하락이 뭐다? 저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락 추세에서의 블락딜은 주가 하락을 야기하지만 상승 추세에서의 블락딜은 뭐다? 오히려 이 물량을 받아서 끌고 올라가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현재 구간에서 LG CN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천천히 모아가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CNS가 우리가
블락딜이 2번 나왔던 구간대 평균 단가가 61,500원이잖아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미 이게 맥쿼리 쪽에서 수익을 한 8천억 정도 챙겼다라고 해요. 자, 근데 제가 봤을 땐 항상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 블락딜을 1280만 주를 매도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 구간과 이거 매도했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CNS의 거래량을 보면 저 블락딜을 받아간 주체들이 나갔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블락딜이라는 거는 특정인 A그룹이 특정인 B그룹한테 물량을 던진 거잖아요. 10% 저렴하게 싸게, 그죠? 근데 이 받아간 애들이 장내에서 물량을 정리한 흔적이 전혀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CNS가 갖고 있는 피지컬 AI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 구축에 관한 이런 솔루션,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실적이나 회사의 가치가 커질 것을 예상하고 밑에 구간에서 매집해서 가만히 가지고 있는 단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블락딜을 받아간 이후에 이 변동성을 만들어내서 개미들을 털어내고 주가를 올리기 전에 흔드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CNS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다시 간다 생각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어떻게 가냐? 유동성이 풀리는 시점에 가요. 근데 유동성이 언제 풀리겠냐? 일단 파월이 내려오고 트럼프가 새로운 연준 의장을 앉히고 나면 그때부터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고 유동성이 굉장히 확장되면서 비트코인 쪽으로 돈을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스테이블 코인 쪽이 쫙 오를 때 그때 CNS가 올라가는 그림으로 보고 있어요. 네이버랑. 그래서 그러한 항상 이 뒷그림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매수 타이밍을 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CNS의 움직임은 매물을 소화해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 구간 지금 주봉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단편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고점 대비해서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내려오는 이 추세를 단기적으로 박스권으로 돌려냈고요. 박스권 이후에는 뭐예요? 박스권 이후에는 우상향 흐름으로 바뀔 수 있는 기조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박스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하방은 저는 6만원 초반까지 내려올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요. 증시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내려와봤자 6만원 중반 저점 형성하고 강한 상승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CNS 주주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털릴 구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기다렸던 만큼 여러분들의 본전의 구간에서 계속 흔들기 때문에 계속 매도하고 싶을 거예요. 딱 봐도 본전이나 약손실 구간입니다. 지금 자리. 그래서 지금 오래 버텼으니까 본전 줄 때 팔아서 내가 다른 거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분명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땐 기다릴 때가 맞습니다. 요거 분명하게 전달을 드리면서 결과적으로 추세를 전환하는 종목들은요. 엉덩이 무거운 놈이 이깁니다. 여러분들. 지금 CNS는 이제 추세를 전환하는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는 엉덩이 싸움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현 구간에서 이 변동성 이겨내시고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때 버텨내시려면 내가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 비중을 좀 덜어놓고 끌고 가는 습관 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다른 거 하실 거 없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요 정도만 해주시면 좋은 분석들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블락딜에 대한 걸 잘 아셔야 돼요. 블락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하락하는 추세에서의 블락딜은 단기적인 하락을 만들어내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이 블락딜 물량들이 일반적으로 시장에 나오지가 않았다. 블락딜 물량을 받아간 애들이 지금 물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추세가 전환되는 움직임들이 나왔다라는 건 큰 물량, 블락딜 물량을 갖고 있는 애들이 주가를 올리려는 의지가 보인다라는 거고 자 2월 달에 마지막으로 블락딜 물량을 내보내면서 개미를 털어준 이후에 다시 갈 가능성 높다. 왜냐면 한 번만 더 올라가면 모든 개인 투자가 수익 중이에요. 여기 여기에 그 단일가 거래여서 거래가 아예 없죠. 그럼 지금 거래가 많았던 제가 해봤자 여기란 말이에요. 많아봤자 어디? 85,000원. 그리고 이 맨 꼭대기에 물려 있을까요? 아니요. 물 탔을 거예요. 그럼 최소한 평균 단가가 8만원대입니다. 그럼 8만원대 한번 쳐주고 나서 블락딜 때리면 어떻게 해요? 다 털리겠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여러분들 좋은 분석들 계속 볼 수 있을 겁니다. CNS도 제가 올리면 조회수 만씩 나와요. 저번에 올려드렸던 영상도 구독자 110명 이렇게 좀 붙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CNS가 사실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쉬운 종목은 아닌데 이 제대로 분석만 하면 충분히 저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CNS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뭐 했다? 바닥에서 버텨냈다. 최근에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 CNS 올라가기 전에도 1월 달에 1월 9일에도 CNS 버텨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또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보면 우리가 LG CNS 같은 경우도 1월 초반에도 우리가 요렇게, 그죠?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LG CNS 체크하고 또 1월 2일에 LG CNS 이상 없다. 12월 29일 이상 없다. LG CNS 계속적으로 뭐요? 전달을 드렸어요. 1월 9일에도 2월 블락들이 다시 나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요것도 뭐요? 블락들 물량을 덜어낸 것도 말이 안 된다. 이 거래량으로. 분명히 말씀을 똑같이 드렸죠. 어디서? 5만원대 초반에 5만원 후반 5만 9천원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좀 봤던 뷰는 블락딜 물량을 밑에서 턴 흔적들이 안 보인다. 블락딜 물량을 누군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있다? 그 주식을 몇 천만 주 가지고 있다? 그 친구가 뭐다? 그 친구가 주포겠죠. 걔가 주가를 그럼 어떻게? 끌어올려서 매도할 수 있겠죠. 항상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는요, 바닥에 매집해서 끌어올려서 고가권의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러면 블락딜 물량을 받아간 애들 주체들이 6만원대 매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물량을 끌어올려서 팔 수 있으니까 지금은 LG CNS 끌고 가는 단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구간에서 CNS 내가 변동성 나왔을 때 비중에 대한 부분들 또는 단기적인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잡아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조금 더 타점을 잘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LG라고 남겨주시면, 위쪽에 번호 몇 번이죠? 010-845-9501 LG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들 또 전달 타이밍 타점 제대로 잡아 드릴 거니까 LG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AI가 엮인 종목들은요 갈 수밖에 없어요. AI가 엮였는데 주가가 안 갔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들도 근질근질 할 거예요. 아, 나 진짜 보내고 싶다. 근데 참아. 최대한 물량 매집해서 개미들 다 떨구고 출발하자. 그럼 그렇게 출발을 시작하잖아요. 상승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쉬지 않고 올라갈 거예요. 그 부분에 우리가 기다렸다 같이 매도하면 된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으니 지금 구간에 천천히 끌고 가는 방향으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자. 그렇게 하려면 내가 CNS 몰빵하면 안 되겠죠. 비중 조절이 돼 있어야겠죠. 비중 조절 잘 하시고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추가적으로 로봇주가 계속 올라가죠. 여러분들 로봇주, 이 두산 로보틱스 마찬가지 계속 강조드렸던 두산 벌써 수익률이 100%대 돼가고 있고요. 레인보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들 뭐 언제가니 하지만 벌써 레인보우도 신고가 영역이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로봇주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그러면 진짜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로봇주 중에서도 원익홀딩스나 뭐 로보티즈나 이런 종목들 있죠.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 저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대응으로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뭐 로보티즈 보면 이런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 이런 게 당연히 뭐 계속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런 건 단기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왜? 이 바닥권 대비해서 이미 20배 30배 올라간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저는 어떤 거를 좀 말씀을 드리냐면, 바닥권에서 많이 안 올라간 로봇주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바닥권에서 안 올라간 로봇주가 있어요? 다 올라갔는데? 있죠. 누구요? 자동차 부품주예요. 자동차 부품주가 무슨 로봇이에요?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자동차 부품주에서 상한가 가고 있는 종목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사람이 뒷북 쳐서 문제인데, 계양전기 10배 갔죠. 자동차 부품주. LG 트랜시스에 뭐 공급해서? 로우 모듈 부품 공급해서 모베이스전자, 모베드라는 현대차 이동 물류 로봇 플랫폼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개발해서 모베이스전자가 납품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주가가 연속 상한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보시면 감이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감이 와야 돼요? 아, 자동차 부품주가 로봇을 하는구나. 근데 왜? 왜라는 단어가 나와야죠. 현대차가 잘하는 게 뭐죠? 자동차죠. 그죠? 그럼 자동차 부품 어디서 받아오죠? 자동차 부품 회사들한테 받아오죠. 그죠? 현대차가 안정적이게 차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자동차 부품사들이 안정적으로 부품을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현대차 자회사 누구 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있죠. 여기 아틀라스 만들죠. 3만 대 양산한다고 해요. 이거 지금 부품 어디서 받아요? 해외에서 조달받고 있죠. 그죠?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생각해봐야 되는 건 아틀라스를 양산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부품을 어디서 받아야 돼요? 안정적이게 받으려면 국내에서 받아야 돼요. 근데 국내에서 로봇 부품을 안정적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자동차 부품사들이 지금 로봇 부품 개발에 뛰어드는 이유는 현대차가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 부품들 쪽에서 로봇 부품으로 가면서 추가적인 매출과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발적으로 올라가겠죠. 다 봤잖아요. 계양전기나 모베전자 이런 애들처럼.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동차 부품주를 보시라는 거예요. HL, 만도, 뭐 SL 이런 종목들. 근데 지금 당장 이런 종목들을 사라?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저는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고 사야겠죠. 그냥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시총 높은 애들을 위주로 보시고 시총 낮은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한번 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체크 한번 해보시고 고민 한번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LG CNS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G라고 남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자동차 부품주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 부품주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또 뭐냐면요. 자,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히든 종목 뭐냐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산업 확장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기존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로봇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현대차와 이 벤더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 시총이 낮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로봇용 감속기 개발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이러한 로봇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로봇 원가의 30%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망만 뚫게 되면 사실상 뭐요?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동차용 기술이 있던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뭐요? 정밀 구동에 대한 섬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한다? 로봇 액추에이터 정밀 구동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준비된 로봇 부품사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계속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이미 뭐요? 친환경차 부품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뭐 할 수 있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합격이죠. 자, 근데 로봇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죠. 자, 로봇 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평가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이 저평가에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가치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 자산 총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죠? 회사의 외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출도 보면 커지고 있다. 이건 3분기고요. 계속적으로 뭐였어요?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뭐요? 안정적이고요. 그죠? 여러분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이면 말 다 했죠, 사실. 참고로 지금 그 정도지 그 전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평가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적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요. 영업이익 안정적이게 나오고 있죠. 자, 이 회사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미 털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매집이 완료된 게 아니라 올리면서도 지금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 그럼 뭐요? 타점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뭐요? 재료의 실체를 중요하다. 감속기 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한다는 거 오케이. 근데 감속기 성공하겠느냐? 그죠? 성공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뭐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 언제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1년,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를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면
먹고 나오면 된다. 이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주가를 강하게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개미 털기 할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매집 준비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쪽 볼게요. 이쪽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돌려 세웠죠. 자 거래량이 없이 정고점의 매물들을 그냥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뭐요? 거래량 없이 올린다? 매집이 여기서 끝났다. 공격형 매집 이후에 물량을 잠그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는 흐름. 장중에 뭐야? 한번 털고 가는 패턴 나올 수 있겠죠. 과거에 제가 이러한 차트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저랑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이게 다 자동차 부품이었거든요. 물론 얘는 작전이지만 잘 보세요. 자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가는 추세죠. 똑같죠?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앞쪽 구간 들어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밑으로 한번 개미 털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 해요? 한번 털어주는 흐름, 강력하게 털어주는 흐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얘 주가 어떻게 됐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작전주예요. 이게 작전주라고요. 7번에서 어디까지? 1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과의 흐름도 매우 비슷하죠. 이 종목이 무조건 여기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결과적 시총도 낮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못 알려드린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몇 번이죠? 010-845-9501. 이쪽으로 뭐요? 이쪽으로 부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이거 확인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보내드리니까 꼭 보시면 받아가시기 바래요. 010-845-9501 이쪽으로 뭐라고요? 부품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